선생님도 놀란 초등과학 뒤집기 호흡.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아독 호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호흡과 명상을 통해 세계를 보는 세상 서밋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지요. 이번 시간에는 활동 1. 우리 몸의 기관을 통해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들려주는 책을 듣기. 활동 2. 스스로 책 읽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듣기. 선생님도 놀란 초등과학 뒤집기 17번 호흡. 글 김성은. 그린이 장동현. 성우주니어 출판사. 호흡이란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까불까불 강아지에게도 꼬불꼬불 구렁이에게도 생명이 가장 소중하지요. 그런데 생명은 순우리말로 목숨이라고 해요. 목숨이란 목에서 숨쉬고 있는 동작이 유지된다는 뜻이지요. 왜 하필 생명을 뜻하는 말에 숨이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숨쉬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심지어 꼬박꼬박 조는 동안에도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을 일이라고 느껴지지도 생각하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이 일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지요. 일을 하는 데에는 코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숨쉬는 일입니다. 사람을 비롯한 많은 생물은 숨을 쉬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동안 입을 꼭 다물고 코를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말고 참아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워져 코에서 저절로 손을 떼게 될 것입니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갛게 변할 때까지 잠깐 동안 숨을 참을 수는 있겠지만 참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숨 안 쉬기 세계 신기록을 가진 사람은 15분이나 숨을 참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오랜 훈련을 통한 특별한 경우일 뿐이에요.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어요. 숨을 쉬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과도 같아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보면 강아지도 고양이도 어항의 물고기도 모두 숨을 쉰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당연하고도 가장 중요한 질문 몇 가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왜 숨을 쉬어야만 하는 걸까요? 숨을 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놀랍고 신비한 생명의 비밀이 고스란히 숨어 있답니다.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요. 호흡의 총책임자, 허파. 누구나 우리의 뱃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기 마련입니다. 칼에 손을 베어보 아픈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우리 몸속에 새빨간 피가 있다고 말하겠지요. 밥, 생선, 빵을 실컷 먹고 난 사람은 몸속에 자기가 먹었던 음식들이 잔뜩 쌓여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배가 고픈 상태라면 빈 깡통처럼 텅텅 비어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일찍이 우리 몸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우리 몸속에 많은 기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허파라는 것도 알아냈지요. 허파는 다른 말로 폐라고도 합니다. 가슴 쪽의 허파는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바로 두 개의 허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숨쉬기는 바로 이 허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허파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해요. 지금은 호흡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살펴보기로 해요. 우리는 일생 동안 몇 번이나 숨을 쉴까요? 성인 어른 남자는 1분 동안 평균 15번 숨을 쉰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시간 동안은 60분 곱하기 15번 해서 900번. 하루 동안은 24시간 곱하기 900번은 21,600번이나 호흡을 한다고 하지요. 한 달이면 약 65만 번, 70년을 산다면 숨쉬는 횟수는 무려 약 5억 5천 번이나 됩니다. 엄청난 횟수이지요.
한편 1분 동안 성인 남자는 평균 7, 8리터, 여자는 4.5리터의 공기가 허파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힘들게 운동할 때는 1분에 무려 30리터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평생 5억 5천 번이나 숨을 쉬면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 양도 엄청날 거예요. 숨을 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숨을 쉴 때에는 많은 기관들 중에서도 허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미끄럼틀을 타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숨을 쉬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공기들이 허파로 내려갑니다. 물론 우리가 미끄럼틀을 타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말이에요. 입을 다물고 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 코를 통해 공기가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가슴과 배도 조금 더 빵빵해지지요. 바로 이때가 허파에 공기가 가득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숨을 내쉴 때 코나 입에 손을 대보면 바람이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때에는 허파에서 코와 입을 통해 다시 공기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기들이 단지 코로 들어가서 바로 입이나 코로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공기가 허파 안으로 들어가 아주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숨을 쉬면서 벌어지는 이 멋진 일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호흡이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많은 부품이 있어야 하듯이 호흡을 하려면 우리 몸에도 많은 기관들이 필요합니다. 몸 바깥에 공기를 들이마시는 코가 있어야 하고 코에서 허파까지 이어지는 기관지, 그리고 허파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호흡에 필요한 기관들이 모여 호흡기관을 구성하는 것이지요. 호흡기관이란 호흡에 필요한 몸의 모든 기관들을 말합니다.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엔진을 비롯한 여러 부품들이 순서대로 잘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호흡이라는 일을 위해서도 여러 기관들이 순서에 맞추어 빈틈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산소가 필요해. 이제 우리는 숨을 쉬기 위해서는 호흡기관이 필요하고 호흡기관의 대표선수인 허파로 공기가 드나들어 호흡이 이루어져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과 많은 동물들은 왜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과일에 배, 사과, 딸기 등 여러 종류가 있듯이 호흡을 할 때 들이마시는 공기에도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등의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기체들이 들어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여러 가지 기체들은 서로 어울려서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지요. 이 중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산소입니다. 코를 통해 공기가 들어가서 허파에 도착하면 허파에서는 산소를 최대한 많이 걸러내어 우리 몸으로 보내줍니다. 이 산소가 혈관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에 공급되어야 우리는 별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에게 이 산소가 있어야만 하는지 살펴보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아주 머나먼 지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 호랑이가 담배 피우는 시절보다도 훨씬 전 아름다운 행성 지구가 태어났습니다. 그로부터 또 한참의 세월이 흘러 생명체가 태어나기 시작했고요. 이 생명체는 좁쌀보다도 훨씬 작아서 눈에 안 보일 지경이었지요. 지구에 산소가 생기면서 우리는 주위에 있었던 산소를 이용해서 살아가기 시작했고 점점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많은 호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이 좁쌀보다도 훨씬 작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가 모이고 모여서 물고기도 되고 강아지도 되고 사람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 몸을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집과 건물을 만들듯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 역시 벽돌을 쌓아 올려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진짜 벽돌은 아니고 세포라는 것이지요. 세포는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바닷가의 모래알 만큼이나 많아요. 약 100조 개나 된답니다. 숫자로 써보니 100조에는 0이 무려 14개나 있어요.
우리 몸에는 이렇게 많은 세포가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답니다. 모든 생물들은 이처럼 작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작은 생명체가 산소로 살아갔던 것처럼 세포들도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듯이 세포도 산소가 없으면 죽게 되는 것이에요.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체를 이루는 세포가 살 수 없으니까 결국 생명체도 살 수 없지요. 세포가 산소를 끌어들여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이산화탄소는 세포가 이용하지 못하는 물질이므로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해요. 만약 세포가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게 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죽고 말거든요. 이산화탄소는 다시 호흡을 통해서 숨을 내쉴 때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호흡이 왜 필요한지, 호흡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모두 신발끈을 단단히 맬 차례예요. 다음 장부터는 공기를 따라 우리 몸 안으로 직접 들어가 호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두 눈으로 관찰할 테니까요. 악어입니다. 악어를 잡으려면 약을 올려라. 아프리카 사람들은 힘센 악어를 긴 막대기 하나로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악어를 어떻게 막대기로 쉽게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물 위에 한가롭게 둥둥 떠있는 악어를 긴 막대기로 콕콕콕콕 쑤셔서 약을 올립니다. 그러면 악어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몸을 계속 움직이지요. 계속해서 이렇게 약을 올리게 되면 결국에 악어는 힘이 빠지게 됩니다. 악어 옆구리 쑤시기는 악어가 계속 움직이다가 힘이 빠질 때까지 이어집니다. 악어가 완전히 지쳐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면 끈으로 입을 동여매고 잡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힘센 악어가 그렇게 간단히 잡히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 섞여있는 산소가 호흡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야 세포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악어의 허파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평소에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몸을 많이 움직이면 산소가 부족해져서 쉽게 지치지요. 허파의 능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악어는 힘을 한꺼번에 많이 쓸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오래 쓰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달리기를 오래 하면 숨쉬기가 힘들어서 주저앉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랫동안 악어 옆구리를 살살 쑤시면서 힘을 빼면 결국 악어가 기진맥진해진다는 것을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악어가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된다면 긴 막대기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았나요? 호흡은 생명이고 순 우리말로는 목숨, 결국 숨쉬는 일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일임을 책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활동 2. 스스로 책 읽기. 화면을 멈추고 방금 선생님이 읽어준 글을 스스로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다 읽었나요?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내가 읽은 책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골라 가족 중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 미션을 수행한 친구들은 댓글에 저는 누구누구에게 이 장면을 소개했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글에 대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럼 오늘의 오화도 호흡편 두 번째 시간은 이만 이것으로 마쳐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했어요. 안녕.